자, 여기에서 이제 11-8번에 보면 이제 x-1의 전체의 제곱이고 ax 플러스 1이 되고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은 제로가 됩니다.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뭔데? 실근이죠. 결국 실수입니다.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다음을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단조건도 있습니다. 단조건에 뭐다? A는 뭐다? 실수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는 실수라는 게 도처에 다 깔려있죠. 실수.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다? 실근 조건이니까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쓰이겠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재료로서 여기가 쓰인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봅시다. 1-알파에 1-베타의 최대 최소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센스가 좋은 친구들은 이거를 보자마자 어떻게 풀 거냐면 어떻게 풀겠어요? 얘는 이렇게 풀 겁니다. 자, 분명히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얘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얘를 뭐 할 수 있다? 위에 있는 저 수식을 꼼꼼하게 막 풀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될 거예요. 맞죠? 실근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1대입하면 되겠지. 이게 제일 빠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이해되죠? 이해되는 거 맞죠? 다시 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한다라면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는 전개를 해서 식조작해가지고 이거 1이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고 알파 베타 일일이 다 찾아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 식이 너무 예쁘잖아. 정말 예쁜 식이잖아요. 왜? x에다가 뭐만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야. 1을 여기다가 대입한 게 곧 1을 어디다 대입한 거야? 여기다가 대입한 거랑 동일할 거니까 그냥 1만 딱 대입하시면 앞에 것도 계산할 필요도 없어. 너무 좋네. 자, 이 문제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네. 됐죠? 이렇게 됐죠? 1을 딱 대입하시고 계산 한번 해봅시다. 쭉 대입하니까 여기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알았어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거고 a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 나옵니다. 알았죠? 알았죠? 이렇게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된다 라는 얘기야. 깔끔하게 나왔네요. 그런데 자, 뭐를 좀 보셔야 될 거냐면 이건 뭐지? 최대값을 구하여라. 최소값을 구하여라. 그거는 있으니까 구하라는 쪽이잖아. 얘 그냥 단순히 그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형태로 그려지면서 A축이죠. 가로축이 A축입니다. 마이너스 1,0을 지나면서 최소값만 가지는데 양 끝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뭘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제한 범위를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제한 범위가 있다라는 얘기네. 제한 범위는 어떻게 구할까? 실근 조건이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결국 뭐 어떻게 해서든 좀 전개하는 걸 피해 나가려 해보려 했으나 그럴 수는 없겠네. 맞지? 판별식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봅시다. x제곱 하나 나올 거고 a-2의 x 하나 나올 거고 여기 1 있고 뒤에 있는 거 a제곱 플러스 a 있고 여기 1 있으니까 더하기 2는 제로가 된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판별식 사용하시면 되겠네. a-2의 제곱 판별식 쓰면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8이 되는 거고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계산하고 2함 해줍시다. 3a 제곱 자, 마이너스 4a 얘 플러스 8a 그
다음 여기 4 마이너스 4가 되는데 마이너스 4죠. 마이너스 플러스 4가 되겠네. 이게 0보다 작거나 맞죠. 계산해서 넘겨줬으니까. 그러면 3하고 1, 하나가 2하고 2, 따라서 이제 만족하는 x가 아니죠. a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온다?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3분의 2까지 나오죠. 자, 요렇게 등장을 한다 이 얘기고, 여기 보이죠? 여기 이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최소값은 누가 뭐라 해도 0이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잖아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니까 대충 여기 이렇게 찍으면 되겠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최대값,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최소값.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을 탁 집어넣읍시다. 1이네. 얘 0이네. 볼 필요도 없죠. 이렇게 최대 최소가 각각 1하고 0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 뭘 구하라 그랬느냐 하면, 자, 근이 있을 텐데 2번 문제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하죠. 2번 문제가 제한 조건이 이만큼 있을 때,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실근의 범위를 구하래. 자, 실근이 분명히 알파와 베타가 있으니까 알파와 베타가 있을 텐데 알파나 베타의 범위를 구하래. 이런 식 조정은 잘 안 해봤으니까,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베타를 먼저 일단 대입 한번 해볼게요. 베타의 범위를 일단 구해볼게요. 근데 봐, 베타를 대입을 해. 베타 대입해가지고 식을 정리를 할 건데, 자 보세요. 이제 베타 집어넣을게요. 베타 딱 집어넣었어.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더하기 a 베타야.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 1 더하기 a에 더하기 a 제곱이 있을 거고, 이거 이꼴 제로가 되는데, 자 봐요. 누구의 범위를 구해야 되느냐 하면 실근의 범위니까 베타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얘 범위가 들어가려면, 얘 범위를 구하려면 베타가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판별식 안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다시, 내가 a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판별식 안에 뭐에 관한 식이 들어갔니? a에 관한 식이 들어간 것처럼 내가 베타의 범위를 구하려면 베타가 판별식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판별식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a가 실수라면 이것도 등식을 만족을 하는데, a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등호를 만족하는 a 값이 있겠죠. 근데 a가 허수 이런 얘기 없이 실수란 얘기가 뭐 때문에? a로서도 방정식으로 봐서 판별식 0 이상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끝이죠. 그렇다는 얘기네. 그러면 누구를 주체로? a를 주체로. a가 있으니까 a를 주체로 나타내셔야 되겠지. 자, 가봅시다. a를 주체로 나타냅니다. a제곱. 그 다음에 a로 묶어내면 베타 더하기 1입니다. 베타 더하기 1에 a 하나. 그 다음 남아있는 게 이제 1 정리합시다. 그러면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에 전체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1이 되겠고, 이게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되겠죠. 판별식 사용합시다. 자, 판별식 사용하시면 판별식 D는, 자, 베타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4의 베타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되면서 얘가 0보다 그걸 맞네. 알겠죠? 또 비슷하게 뭔가 풀어야 되겠네. 자, 가봅시다.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4 베타 제곱. 그래서 이항식이란 3베타 제곱입니다. 여기서 2베타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마이너스 2베타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플러스 8베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8베타인데 이항하면 마이너스 10베타입니다. 자, 얘 마이너스 8 더하기 1 마이너스 7 이항해주면 7이 될 거니까 얘가 여기보다 작거나 같죠. 오케이? 잘했어요? 오케이. 3, 1, 7, 1, 끝입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베타의 범위가 1에서부터 3분의 7까지 나왔는데, 쌤, 알파도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좀 그런 것 같아. 왜냐? 알파를 집어넣어서 같은 과정, 베타를 집어넣어서 같은 과정을 거칠 거기 때문에 범위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어차피 실근으로 둘 거고 여기가 알파로만 바뀔 거니까 어차피 알파의 범위나 베타의 범위나 같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이제 필수 예제는 다 끝났습니다. 필수 예제는 다 끝났고 우리 문제를 살짝씩 한번 풀어보게 될 텐데 자 어디를 살짝 보시느냐 하면 저기 봅시다. 11-5번 봅시다. 연습 문제입니다. 11-5번이네. 15번이네. 15번 봅시다. 15번 봅시다. 자, 실수 A, B, C에 대해서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실수라는 조건이 있죠. 실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A 제곱에 B 제곱에 C 제곱이 얼마가 된다? 9가 되는데 C의 값이 최소 1. 그러면 여기에서 C의 값이 이것이 최소가 될 때죠. C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좀 전처럼 A의 범위를 구할 때 판별식 안에 들어가. 베타의 범위를 구할 때 판별식 안에 들어가. 그러면 결국에는 C도 판별식 안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 자, 근데 그 판별식 안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이제 약간은 길단 말이야. 어떻게 해줄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봐. A 더하기 B를 3 빼기 C로 둘 수 있겠죠.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9 빼기 C 제곱으로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해줄 거냐? 이거를 토대로 뭘 채울 거냐면 X에 관한 방정식을 새롭게 세울 거예요. X 제곱에 마이너스에 X 더하기는 제로로 바꿔줄 거야. 이게 뭐냐? 얘가 결국에는 뭐냐? 뭐가 되도록 만들어줄 거냐면 A, B를 근으로 A와 B를 X의 근으로 하는 실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만들어줘 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 X제곱 있고 X가 있는데 두 분의 합이 나와야 되니까 A 플러스 B가 돼야 되겠죠. 두 분의 곱이 나와야 되니까 A, B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딱 집어넣으면 얘가 대체될까 하나? 문제는 얘잖아요. A, B는 그럼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거고 얘는 우리 이렇게 좀 해봅시다. 3 빼기 C를 전체 제곱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2AB가 생길 거니까 마이너스에 9 빼기 C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구로 나눠준다? 2로 나눠주는 거죠. 오케이?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만들어집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에서 정리가 조금 되면 이게 실근을 갖는 거고, 자, X제곱 있어요. 얘는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에 3 빼기 C의 X가 되겠죠. 끝에 있는 거. 자, 여기에 해당하는 C제곱 마이너스 됐네. 자, 그러면 여기 C제곱 있고 여기 마마 C제곱 있으니까 2C제곱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마이너스 6 C가 되겠고 9 마구 사라지니까 그거를 누구로 나눠준다? 2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 C제곱 마이너스 3C가 되네. C제곱 마이너스 3C가 되는 거고 이거 이꼴 제로죠.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 사용해야 되겠죠. 판별식을 사용을 하시면 3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C니까 마이너스 4C제곱 플러스 12C가 됩니다.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오케이? 알았어요? 자, 식 정리하면 이렇게 가니까 그때
때에 마 3c인데 넘겨주면 3c 제곱이죠. 3c 제곱입니다. 3c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6c인데 계산하면 플러스 6c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6c가 되겠죠. 마이너스 6c가 됩니다. 색깔 좀 맞추자. 넘겨주면 9가 되는데 9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고 얘가 이거보다 작거나 같지. 아 너무 예쁘다. 맞죠? 탁탁 마이너스 2고 탁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랑 1이 경계가 될 거고 따라서 C값의 최대값은 3이고 C값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뭔데? C의 범위 구하는 거 아니? C의 최대 최소일 때 A, B 값을 구하시오. 값이 최소일 때. 자, 여기서 만만치 않게 냈네. 최소일 때 뭘 찾아라? 그때 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봅시다. 그럼 C가 얼마나 되겠어요? C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C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됐어? 4가 되는데 조금만 생각해봐. 얘들아 봐봐. 잘 들어봐. 경계가 되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풀어놓고 그 다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2까지 풀었으면 한 80%는 된 거거든. 근데 여기 이 문제는 끝까지 완전 경계 끝까지 다 알아야지 그래도 납득이 되는 거야. 자, 최대와 최소가 생길 때는 중근일 때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대인 경우와 최소인 경우는 중근일 때다. 이해돼요? 자, 여기 봐. 결국 3이 들어가면 이 값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0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여기 A가 B가 A, B가 있으니까 이게 마치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마이너스 1이 되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니까 이 식이 중근을 가지는 거고 이 식이 중근을 가지니까 A, B라고 따로따로 나와 있지만 서로 같은 상황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뭔데? 0 이상이다 라는 얘기는 0보다 클 때랑 0일 때를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경계가 되는 C가 마이너스 1일 때 C가 마이너스 1인 최소값이 있을 거고 C가 얼마가 되는? C가 3이 되는 최대값이 있을 거란 말이지. 맞죠? 그러면 3이 된다라는 얘기가 3이 되면 등호가 된다라는 얘기고 등호가 되면 0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 마이너스 1일 때도 0이었다는 얘기라고. 이해가 됐어? 근데 판별식이 0이다라는 얘기는 중근을 가진다라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A랑 B가 이 방정식은 누구를 토대로 만들었는데 얘를 토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는 무조건 A, B와 연관될 수밖에 없어. A와 B가 실근이니까. 맞죠? 그래서 A랑 B랑 서로 같다. 언제? 등호가 성립할 때. 그래서 얘는 중근을 찾으라는 얘기랑 동일하고 A, B가 나왔는데 왜 둘이 값이 같을까? 의아할 수도 있긴 한데 납득을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래서 C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 봐봐. 잘 봐. 중근 누군데? 3, 2, 1 중근 누군데? 중근을 가진대. 중근 누군데? 3, 2, 1 땡, 2 맞죠? 자 2분의 1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네모야. 중근 가진대. 자 중근 가집니다. 3, 2, 5 중근 가집니다. 중근 가집니다. 중근입니다. 띡띡 그러면 이제 이걸 피지컬로 조지는 애들이 있어. 완전 제곱식으로 막 해서 미안해 제곱이니까 피지컬로 조지는 애들이 있어.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이걸 배우면 어떨까? 이거 합이 얼마죠? 8분의 1이죠. 그럼 중근은 누가 돼야 돼요? 같은 거 두 개가 8분의 1 돼야 되겠지. 16분의 1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도 봐. 합이 얼마야? 4지. 중근 얼마가 돼?
2. 그래서 합이 6이지. 중은 얼마가 돼?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합이 4죠. 중근이 2니까 얘가 2라는 얘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죠? 최대가 될 때 한번 연습해 볼까요? C가 3일 때 번외로 C가 3이면 0이네. 오케이? C가 3이면 0이네. 끝. 오케이? 그래서 끝나는 거고. 그래서 한만 알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족하는 걸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됐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저만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 보시느냐 하면 11-12번 하고 자, 11-12번에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고 더하기 xy가 있고 이거 이꼴 3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얘가 실수예요. 이게 실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자, x 플러스 y 마이너스 x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해서 알겠지만 x와 y가 나오면 따로따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뭐를 합을 한 덩어리, 곱을 한 덩어리로 보는 경우도 허다하니까 자, 이렇게 조금 생각해 봅시다. 봐봐. 얘를요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느냐, 얘를 그냥 a라고 둡시다. 얘를 b라고 둡시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합과 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자, a 빼기 b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됐어요? 12번입니다. 12번. 자, 그 상황에서 얘는 결국 뭐가 되느냐, a 제곱에서 뭘 빼주면 돼? b를 빼주면 되겠죠. 이게 얼마가 되는데? 3이 된다 이 얘기야. 잘했어요? 자, 이것 봐라. 이거 교재 안 할 거야. 교재 안 할 거야. 아니 저 밑에 거기 공통수학 여기 가서 206호 가서 그 안 보내주니까 이렇게 보고 조금 수업 좀 들고 원고 여기 수원이었는데 수원이한테 어제 수업하는 수학이 기본 그거 배웠죠? 링크 좀 보여주시죠. 승민이 승민이 조금 있다. 네, 조금 있다. 자, 요런 방식이 되어 있어요. 봐봐. 그러면 일단 얘가 이렇게 되는데 a제곱 마이너스 3은 뭐가 된다? b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일단 바꿀 수 있어요. 오케이? 자, 딱 봤었을 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하나 나오고요. 플러스 3인데 플러스 3이니까 상수는 뒤에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앞에 있는 거 a라고 그냥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과정만 남았느냐? A의 범위를 구해야지만 이거의 최대 최소값을 온전히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범위를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입니다. 관건이 되겠죠. 자, 가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좀 볼게요. 봐봐. 아까 전에 했었던 거야. XY를 근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테크닉입니다. XY를 근으로 갖는 거야. AB를 근으로 갖는 거와 동일하게. 근데 X를 주체적인 문자로 쓰면은 중복이 일어나니까 T로 씁시다. T제곱에
뭐에 해당하는 t 더하기 세모는 제로인데 이게 방정식이 근으로 가려면 두 분의 합이 나와야 되니까 x 플러스 y가 되겠고 뒤에 있는 게 xy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건데 x 플러스 y가 뭐가 된다? a가 되겠죠. t제곱 마이너스 a t가 된다. 그 다음에 곱이 플러스 b가 이거 이꼴 제로죠. 판별식 사용해 봅시다. 판별식 사용을 왜 판별식을 하는데 범위를 구해야 되고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부등식이 들어오는 그런 식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실근 조건이 있으니까 b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겠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 있는 이거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의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a의 범위를 먼저 구하고 이 2차식의 범위를 a를 토대로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a 제곱이고 자 플러스 12가 되거든요. 됐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a 제곱이 누구보다 4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a의 범위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축을 이용하고 꼭지점을 이용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는데 얘는 축이 얼마다? a 꼴 2분의 1이 축이잖아요. 아래로 볼록하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 자, 얼마? 2 a 꼴 2 그 다음에 쭉 가가지고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a 꼴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그 다음에 누구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라고 위로 볼록한데 이런 미치 위로 볼록하죠. 사과드립니다. 위로 볼록합니다. 돌 진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놓고 값이 줄어드네 이러고 됐어요. a가 얼마? 마이너스 1이야. 뭐 또 하면 지적해줘. 자 여기 이렇게 있을 거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최소값 나옵니다. 1 나오죠. 최소값이 1입니다. 최대값은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결국 4분의 13이 되겠죠. 오케이? 4분의 13이 됩니다. 최대값 자체는 4분의 13이 되는 거니까 계산은 저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그치? 그래서 자 이제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가 갑시다. 하나만 하고 좀 쉬었다가 갑시다. 누구를 좀 해볼까? 요 공간 안에 탁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한 개 있네. 저기 11-16번 있네요. 비슷한 거. 자, 11-16번이에요. 자, 11-16번에 보면 a가 실수일 때 ax 제곱이고 더하기 8x고 더하기 b가 되는 거야. 이거를 누구로 나눠준다?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거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데 얘를 k라고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얘를 k라고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를 딱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k 마이너스 a의 x제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정리했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8x가 되는 거고 k 있고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k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이게 얼마가 된다? 0가 되겠죠.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하나 봤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이게 뭐냐 여기 들어있는 이 방정식이 뭘 받는데 결국에는 드모를 만족시키는 x값이 거기 근거가 다 있죠.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실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쓰는 거잖아. 판별식을 쓰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잘 봅시다. 이게 요령이거든. b 다시의 제곱 16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마이너스에 k 마이너스 b 하나 k 마이너스 a 하나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텐데 뭐가 요령이라고? 제가 이 부등식에 해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봐. 뭐라고 돼 있어? 최대값 얼마래? 1. 그래, 최소값 얼마래? 최대값 9, 최소값 1.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결국 얘를 풀면은 1하고 9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답이 왜? 뭐 달라?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네. 근데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아. 최대값이 적혀 있어. 최대값이 얼마가 되냐? 9야. 최소값이 1이라 적어서. 그렇게 적으세요. 최대값이 9고 최소값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이까지 됐지?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이항시키면 되는 거니까 통째로 K제곱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의 K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끝에 A, B인데 이항 했으니까 그냥 A, B가 되겠고 A, B에 빼기 16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얘가 얼마? 9? 얘가 얼마라는 얘기야? 10? 오케이? 끝이죠? 잘했나요? 얘가 10입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 A값, B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A값, B값도 똑같네. 맞죠?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경계에서 값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중근을 가지는 거잖아. 5, 5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됐어? 5, 5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쉬었다 갑시다.